번째 이슈부터. 첫 번째는 감동했어요. 이수정. 이수정 교주가 내가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뭐야, 또 안 바뀌었네. 이상하네. 내가 이걸 바꿨는데 왜 안 바뀌지? 제목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안 바뀌었지? 두 번째는 이상하네. 제목이 계속 안 바뀌네.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이슈는 이수정 교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리에서 그 이수정 교수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난 이수정 관심도 없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들이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긴 하는데, 사실 작년 12월 14일 날 많이 이건 보셨죠? JTBC에서 하는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나와가지고 어떤 발언을 했냐. 그때 여러 가지 발언했던 게 이슈가 됐어요. 이수정 교수가 자기는 엄벌주의자래. 엄청난 엄벌주의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민주당하고 조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하고 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은 그 사소한 불법에 관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되먹지가 않은 놈들이라는 거지. 자기는 엄벌주의자래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대. 뭐든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래. 엄벌주의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앞으로 골치 아플 것이다 라고 본인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을 까는 거죠. 민주당은 사소한 불법에 너무 관대해. 난 그래서 민주당하고 일할 수가 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방송을 했어요. 오케이,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 김건희 이슈가 나왔죠. 김건희가 명품백 받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간에. 그래서 물어봤어. 김건희 그 명품백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했죠. 그 명품백이 진짜냐? 가짜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진짜냐 가짜냐가 뭐가 중요하죠? 사실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예전에 일했던 코바나 컨텐츠, 지금 일하는 게 아니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외부인을 들여가지고 그들한테 뭔가를 쳐받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2부속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난 사람들 명단 목록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 최재형 목사라는 분만 만났겠습니까? 최재형 목사 만나고 나갈 때 밖에서 대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만났겠어요. 아무도 몰래. 그리고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고, 가진 않았지. 얼마나 왔겠습니까? 김건희한테. 이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 대통령 영부인한테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데 가짜를 줄 리도 없고, 그리고 가짜였으면 받아도 되는 거야? 가짜였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기는 엄벌주의자라며. 어떻게 엄벌주의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도 이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이야.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자리죠. 대통령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뭔가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갖고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지금 그거 논쟁하고 있어. 이게 엄벌주의자 맞아요? 아마 화가 나 진짜. 제가 방송에서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화가 나요 진짜.
자기가 엄벌주의자라며.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방송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방송에서 나는 엄벌주의자다. 민주당 너희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은 너무 사소한 불법에 관대해. 그래 놓고 바로 하는 얘기가 김건희 여사가 디올법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진품 맞아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진짜. 앞으로 본인이 정치하려고 하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애쓰는 겁니까? 이 방송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수정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했는지 몰라요. 저도 욕을 했는데 욕 먹을 걸 알면서도 욕 좀 먹으면 어때? 내가 교수로서 또 그것을 알고 싶다 한 20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출연하면서 쌓아 올린 인지도 그까진 것 날려버리면 어때?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치인 이수정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과감함 이 정도 포기하고 국민의 욕 좀 먹으면 어때? 우리 여사님들이 잘 보여야지.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하면서 이 열심, 이 노력,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 노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열심과 노력과는 다르지만 이수정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난 감동받아서 진짜. 이런 말 보통 사람 못해요. 보통 그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궤변을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진짜. 뻔뻔함. 이 뻔뻔한 것도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수정 교수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사실은 그 이후에 조금 태도를 바뀌었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수정의 이런 모습은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가 뭐 디올백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디올백은 김건희가 갖고 있는 요번에 드러난 문제 중에 극히 하나인 거고, 김건희는 원래 뭐 살아온 인생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뭐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뭐 얼마나 많아요.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한림 성심대 시간 강사 이래서 쓸 때 뭐 실기 강사라든가 이런 우수상 입상 경험이 없는데 그런 거 다 있다고 거짓말 치고, 또 서울대 같은데 서울대 시간 강사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영락 여상에서 강사였는데 영락 고등학교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이런 게 정말 뭐라고 할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제가 여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상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상이라고 안 쓰고 굳이 인문고등학교 영락고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양대 겸임금 할 때 마찬가지죠. 그때도 영락 여상 강사였는데 영락 고등학교 미술교사 했다. 거짓말 하는 거죠. 한심하죠. 국민대 비전임 교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졸업했거든요.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야. 이거는 아카데미카 석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돈 좀 있고 명방 있는 사람들이 친문 쌓으려고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를 마치 아카데믹한 서울대 경영학과 전공 석사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됐어 한참. 근데 그때도 이수정이 뭐라고 했냐? 대단해요 이수정. 김건희 씨의 그 이력 의혹은 김건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서울대학교 그 대학교의 잘못이래요. 대학교의 잘못. 대학교의 잘못이래. 왜 잘못이냐? 그 대학교에 이미 MBA 과정이 있지 않냐? MBA 과정, 경영학 과정, 석사 과정이 이미 있는데 왜 굳이 MBA 과정 말고 이 MBA 과정을 만들어 갖고 학생들로 하여금 김건희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느냐, 그거죠.
이 MBA는 뭐냐면 경영학과, 여기 보면은 경영전문대학원 있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이 과정을 EMBA라고 해요. Executive MBA. 근데 보통 정식으로 하는 거는요, 요 E가 빠지죠. Executive라는 게 빠지고 그냥 MBA인데, 서울대학교, 너 이런 거 왜 만들었어? 그거죠. 아, 이거는 서울대 잘못이네. 김건희가 이 MBA 졸업했는데 마치 본인이 MBA 한 것처럼 거짓말한 게, 서울대가 이 MBA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냐? 이거 왜 만들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학의 잘못일 수 있다. 서울대 MBA 과정이 있는데 또 다른 이 MBA라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석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벌주의자 이수정이 사소한 사실은 범죄에 너무 관대한 민주당이 너무 싫다고 하는 이 엄벌주의자 이수정이, 야, 오히려 김건희가 이렇게 학력 위조한 거, 이거는 학교 잘못이다, 그러고 있어요. 와, 기적의 논리. 이 기적의 논리죠.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이거 기적의 논리야, 기적의 논리. 또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정도가 아니지.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왔어. 이거는 2021년 12월. 아직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일 때 줄리 의혹 많이 나왔잖아요. 또 허위 경력 의혹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수사, 그거 막 검찰이 수사하다가 본인이 그 참고인 조사했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씨가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으면 누가 욕먹어야 돼요? 그거는 수사 당국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건 검찰이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얼마나 협박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몰아갔으면 수사받던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근데 난 처음 봤어. 대장동 수사를 검찰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그 수사 관계되는 분들이 몇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수사하던 검찰들을 징계하고 감찰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압박 수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 너무 황당해. 여당 의원들, 보수 유튜버들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걸 마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재명 수사 때문에 검찰 조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이거 이재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재명 지금 무서워, 소름 끼쳐. 이재명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뭐 킬러를 사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이거 불면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뭐 협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받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이재명 책임지지 않냐? 소름 끼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이거는 이재명을 욕할 게 아니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해가지고 조사받던 사람들한테 압박을 줘서 죽음으로 몰아간 그 검찰을 비난해야지. 황당하다니까요. 그런데 이수정은 뭐라고 하냐? 이수정은 황당해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검증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건을 덮으려고 기획한 게 아닌가 의심한대요.
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누가 이거를 했다는 거야? 누가 기획했다는 거야? 이수정의 말은 진보 진영에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민주당이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이재명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덮으려고 김건희 허위보도 지금 허위 경력 그 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입니까? 아니 이 망상의 끝이 없다니까. 황당해. 이수정이 지금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개 같은 논리를 피면서 김건희 그 허위 경력이 조작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허위 경력이 있고 진짜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 사실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진짜같이 가짜를 꾸몄으면 문제가 되지만 김건희의 허위 경력은 진짜거든요. 논문 표절 같은 거 이거 진짜 아니야. 황당해.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지금 대통령 뽑는 거지. 국물 뽑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넘어가자. 그러고 있어. 야, 엄벌주의자가. 야, 이게 엄벌주의자 맞아요? 이게 무슨 엄벌주의자야. 너무 따뜻해. 너무 관대하잖아요. 누구한테? 김건희한테만. 황당한 거죠. 그냥 일관성이 있는 거야. 여기서도 이수정이가 명품백 그거 진짜 맞아요? 가짜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관대한 거. 이수정은 엄벌주의자가 아니에요. 모르겠어.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는 엄벌주의자지.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들, 특히 김건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관대하죠. 너무 관대해.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서울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영학 석사 같은 거 만드는 그 EMBA 만든 그 서울대 잘못이야. 야, 대단해. 진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이젠 수원으로 이제 후보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로. 그래서 바닥 민심을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입장을 싹 바꿨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 선물 있으면 돌려주고 사과하라고. 사실은 이 말도 별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1월 17일. 금년 1월 17일. 얼마 안 됐지요? 한 보름 됐습니다. 이수정이가 KBS 라디오에 나와갖고 한 얘기예요. 한동훈 비대위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선거 뛰려고 하니까 민심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한동훈이가 적극적으로 김건희에 대해서 발언하고 대응하라는 거죠. 이때 이랬어. 그러면서 특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대. 이거 확정 나오는데 2년 걸리는데 이거 총선 앞두고 왜 하니? 이거 정말 형편없는 년이죠. 이런 식의 논리면요, 김건희는 수사 절대 못하죠. 총선 끝나면 선거 없습니까? 선거는 여러분 거의 매년 있어요. 뭐 보궐선거라든가 재보궐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 대선 하면은 선거는 거의 매년 있어요. 매년. 근데 뭐라고 해요? 특검 한 다음에 확정 판결까지 2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를 왜 총선 앞두고 왜 하니? 나 진짜 웃겨 죽겠어. 총선 끝나고 하면 또 그러겠죠. 재보궐선거 요번에 또 있는데 이거 왜 재보궐선거 앞두고 왜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왜 하는 거야? 또 대선 있는데 대선 앞두고 왜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이게 엄벌주의자입니까? 아니 엄벌주의자면은 뭐 선거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 라고 말해야죠. 이게 엄벌주의자 맞아요? 근데 한동훈도 이랬잖아. 한동훈도
한동훈도 총선 앞두고 특검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정치 악법이라고 병신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찰들?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소환해갖고 또 수사하고 또 난리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웃겨 죽겠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런 거 특검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 부당하대. 차라리 김건희 여사가 선물 받은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에 선물이 보존돼 있으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 해결됩니까? 야, 이게 엄벌주의자의 태도예요? 지금 선물 받은 게 어제가 아니에요. 1년 전. 지금 1년 지난 거야, 1년. 1년이 훨씬 지난 거야. 훨씬 지나갖고 요번에 이게 폭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돌려주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러면 쉽게 해결된다는 거야. 이게 엄벌주의자가 할 얘기입니까? 김건희가 사과할 필요 없어요. 무슨 사과를 해. 그냥 수사받으면 돼. 무슨 사과를 해. 웃겨 죽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난 1월 17일 날 이수성이 한 얘기인데, 근데 그 같은 날 김경률이 JTBC 나와가지고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김건희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수성은 좀 묻혔죠. 김경률이 한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묻혔는데 같은 날. 난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진짜로 그 한동훈 쪽에서 일부러 이렇게 대통령실을 압박을 했나? 왜냐면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 김경률은 JTBC 그리고 이수정은 KBS 나와갖고 같은 날 김건희 사과하라 한 거거든요. 사과 못하러 할 필요 없어. 수사받으면 돼. 그리고 그 다음날 하태경이 김건희 사과하라고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과하라고 말 나온 다음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갖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서 몰라 이거는 이제 지금 누가 이겼는지, 뭐 한동훈이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이 이겼다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 근데 분명한 거는 짜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로 갈등이 있었고 지금 뭐 봉합된 것처럼 쇼를 하고 있지만 이 갈등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2월에 여론조사 꽃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죠. 그때 보면요,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함정 취재 논란, 이거 국민적 알 권리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용인되어야 한다. 보면은 정당 지지율 없는 사람들이 63%가 용인되어야 한다. 함정 취재라고 이렇게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없는 사람들 63%가 이거 용인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죠.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에서는 59%가 이거는 함정인지 아닌지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용인되어야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선물, 가방 선물 관련해서 수사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거는 수사 필요하다는 게 대한민국 7개 권역 모두 다 해서 60% 이상이에요. 사실은 대전, 세종, 충청만 57이지 나머지는 60% 이상. 절대적으로. 중도에서 69%.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요, 김건희 이거 이 최재형 목사가 함정으로 취재했다고 하는데 상관없어 하는 게 50% 이상. 국민들의 거의 60% 이상은요, 이거 수사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사과야. 김건희는 사과가 아니고 특검 받으면 돼요. 수사 받으면 돼. 요번 특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특검인데 이 특검 내용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특검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특검하면 돼, 특검. 그런데 겨우 이수정하고 김경률은 사과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그것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대단해. 그런데 하여간 이수정이나 김경률이 김건희 사과 한번 하라 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이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갖고 막 응? 지금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한동훈이 너 그만해라부터 시작해갖고 김경률 그만하게 해라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이수정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본인이 엄벌주의자인데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얘기하고 또 필요할 때는 김건희 사과는 해야지 그러고 있고 초기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원래 지금까지 입장은 뭐였습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 그거였잖아. 응? 받은 물건 돌려주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라. 그거였는데 대통령실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김건희가 막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수정이 깜짝 놀랐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말해도 할 줄 알았는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하는 반응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수정이 오늘 SBS 나와갖고 태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이거는 사과할 게 아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처음에 사과해야 될지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이건 사과할 게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시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비유가 맞아요? 지금 우리가 덫을 놓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디올뼈 받은 거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건데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덫을 놓은 책임이 덫에 빠진 짐승한테 있는지 덫을 놓은 사냥꾼에게 있는지 국민들 생각해 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저는 필요한 것이 사과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이거는 덫이었구나. 덫에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동의한대요. 김건희 사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사과할 필요 없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덫을 놓은 최재형 목사나 서울의 소리 얘네들이 문제야. 그러고 있는 거야. 대박. 기적의 논리. 나 감동받았어 진짜. 이수정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살아.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나 같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수정 진짜 그냥 모습이 본인이 말했던 게 그냥 바뀌잖아. 그냥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려면 이 정도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반성했어요. 부끄러워.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던가.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고요. 또 이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김건희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김건희 아니고 이수정. 근데 이수정은요 또 말도 왔다 갔다 해. 인간이 이건 전문가도 아니죠. 배현진 의원 요번에 비슷한 거 갖고 뭐라고 했어요? 여성이라 피해자 됐을 수도 있다. 그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대. 그 14세, 15세 아이들이 원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데 그 애들이 온라인을 통해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의 끝에 지금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 중앙일보는 이걸 갖고 마치 여성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지금 그 아이가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와 관련된 방송들 같은 걸 많이 보고 글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을 이렇게 피습한 거다. 한마디로 배현진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래요. 이수성이 직접 배현진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문맥을 보면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근데 항상 이랬냐? 항상 이러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 9월 달에 9월 14일이죠. 9월 14일 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이 살인당했죠. 살해당했어요. 정말 참혹하죠. 신당역에서 그 살해한 살해범 이름은 누구냐면 전주환 씨. 그 신당역 영무원 남자였죠. 근데 그 신당역 영무원 남자인 전주환이 같은 입사 동기였던 여성을 막 스토킹했어. 불법 촬영했어. 그것 때문에 얘가 재판에 넘겨져 갖고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 딱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그 28세 여성 영무원 동기를 흉기로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가지고 이거 여성 혐오 범죄다 막 그랬거든. 근데 그때 이수정이 뭐라고 했냐? 야, 이거는 여성이어서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대책과는 멀어져. 그러면서 과거 PC방 살인 사건은 목숨을 잃는 사람이 남자였고 스토커 중엔 여성도 있었다. 스토킹 범죄를 여성 혐오 범죄라고 싸잡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각각의 범죄의 양상이 다르고 정체도 달라져야 하는데 대책이라는 게 나올까? 반문했다. 대박이죠. 아니 배현진은 여성이어서 당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배현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살인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여성 스토킹과 열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거를 여성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왜 그런 거야? 뭐 일관성이 없어. 얘는 일관성이 없어. 그냥 지 그날 기분 따라갖고 막 얘기하나 봐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오늘 또 입장이 바뀌었어. 오늘 아까 그 SBS 인터뷰에서 김건희 보니까 사과할 필요 없네. 김건희는 피해자였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입장이 바뀌었죠. 뭐 나는 배현진이 여자라서 맞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대. 나는 다만 여성이 폭력 범죄 피해자의 70%를 차지하니까 여성이 범죄에 취약한 건 틀리면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성별이 배현진이 여성이라는 게 그 범죄 피해자가 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여자라서 맞았다고 한 적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졸라 비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요 무슨 말의 일관성도 없고 논리의 일관성도 없고 그냥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나. 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그때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김건희나 윤석열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전문가야? 이게 무슨 엄벌주의자이고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내가 이 이수정이가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그건 인정하겠어. 그건 인정하겠는데 이수정이 스스로를 더 이상 전문가라고 엄벌주의자라고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수정 씨가 열심히 사는 인간이라는 건 내가 인정 진짜. 그렇게 못 살아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본인이 전문가라고 내가 그것이 하고 싶다 20년 출연했다고 그따위 개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감동받은 게 뭐가 있냐면 요번에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클레오파트라를 봤거든요.
63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조셉 엘 맨키위즈 감독의 클레오파트라.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그리고 리처드 버튼 나오는 영화 아닙니까? 저 이걸 처음 봤어요.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런 그 고전 영화 보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임하고 나서 그 영화에 대한 방송을 합니다. 영화 방송한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보고 감동했어. 진짜 이거 볼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역사 내용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편먹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랑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 패하잖아요. 패해가지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스트로 막 진군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싸우고 싶지가 않아. 그래갖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우리 평화적으로 좀 어떻게 좀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그걸 원하고 있었어. 근데 옥타비아누스도 별로 싸울 마음이 없어. 그래갖고 클레오파트라한테 화친을 맺잖아요. 화친하자고 제안하잖아. 조건이 뭡니까? 옥타비아누스의 목을 베라. 그거였거든. 야. 근데 영화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도 클레오파트라는 엄청난 정치가예요. 정치가. 권력자.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 그런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생들도 막 죽여버리잖아. 남동생도 죽여버리고 여동생도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집트를 지킬 수 있으면 더군다나 지가 아들이 있는데 시저와의 아들이 있었고 또 이 안토니우스와의 아들도 있었거든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토니우스 뭐 배면 어때? 배에서 보내면 되지. 그럼 권력을 지킬 수가 있는데 야 근데 멋있어.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이 아니고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싸움에서 진 다음에 안토니우스 죽고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권력을 버렸어. 야 대박. 그런데 사실은 요번에 거의 뭐 윤석열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진정한 로맨티스트. 감동했어. 윤석열이 진짜로 김건희를 사랑하나 봐요.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사실 뭐 윤석열도 문제가 많겠지만 지금 뭐 윤석열 문제가 막 나오진 않잖아요. 윤석열의 그런 천박한 모습이라든가 이 언행에서 문제가 되는데 윤석열이 무슨 뇌물을 먹었다느니 아니면 윤석열이 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니 그런 건 없잖아 아직은. 물론 지금 요번에 공천 개입 문제, 당무 개입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왜 있는 거냐면 김건희 건드리는 바람에 김건희만 그냥 특검 하라고 받으면 되거든. 특검으로 김건희만 내주면 돼. 김건희 내주면 어때? 오히려 윤석열이 김건희 내주고 나는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법에 평등하다 하면서 김건희 철저하게 내 부인이지만 철저하게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겠다 말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정권이 엄청나게 무너질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아내를 지키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봤을 때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진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뭐 총선 이런 거 없어. 내가 욕을 먹고 나중에 이제 임기 끝나면은 당무 개입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내 아내를 지킬 거야. 그거 아닙니까 진짜? 나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확인한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윤석열이 진짜 전 싫어하고 나쁜 놈이고 정치가로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한 남자로서 자기 부인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만 김건희가 과연 지켜질까? 그리고 윤석열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김건희 결국은 못 지켜요. 뭐 당장은 지키겠지.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들 가족들, 뭐 김현철, 뭐 김홍걸,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다 처벌한 나라거든요. 물론 처벌을 해놓고 사면시켜주고 용서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본인까지도 절대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수정 교수,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나 로맨티스트인지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우리 두 번째 이슈 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보험 클리닉 여러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은요, 보험회사 아니고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와서 온 가족의 보험 증서를 분석하고 뺄 거 빼고,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보장이 겹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없도록 다 뺄 거 빼고, 또 꼭 필요한 보장인데 없는 거 누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여러분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할 때,